액션. 자, 안녕하세요. 이제 메이저 카드 이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차 카드 나왔습니다. 전차 카드. 제가 이제 저번 시간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 직감타로, 타가타로의 특징은 뭐다? 직감이 중요한데, 직감을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포인트를 잡아라. 그 다음에 인물을 봐라. 그리고 질문에 대입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죄송합니다. 전차 보세요. 전차. 핵심 포인트가 뭡니까? 누가 전차를 타고 있는 겁니다. 전차는 요즘으로 말하면 뭐예요? 자동차죠. 그러니까 이동을 해야 됩니까? 뭐라 그래야 돼요? 빨리 하세요. 이사를 갈까요? 아유, 그럼요. 제가 직장을 옮겨야 될까요? 빨리 옮기세요. 그러니까 이동에 대한 걸 암시하는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물을 보세요. 인물이 어떻게 해요? 자신만만하죠. 자신만만합니다. 그러니까 저 이번에 소개받는 사람은 어때요? 그러니까 예, 차도 있고요, 경제적 능력이 있고요, 젊은 사람인데 이게 개선장군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개선장군이니까 어때요? 아주 자신감 넘치는 사람이죠. 그래서 자신감 넘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질문은 뭐라 그랬어요? 재정과 연애에 대한 질문을 대부분 많이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1, 2, 3 이렇게 나왔죠? 세 명이 나거나 세 개의 존재가 있으면 뭘 의심해라? 삼각관계를 의심해라. 그렇게 말했죠. 근데 질문이 중요한 거예요. 질문이 삼각관계에 대한 질문이 아니면 대입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포인트가 뭐예요? 1, 2, 3 이렇게 세 가지 점이 있는데 질문이 만약에 이렇게 한다. 질문에 대입을 하는 거니까. 선생님, 우리 오빠가 딴 여자가 있나요? 딱 그렇게 물으면 있다고 대답을 해줘야죠. 근데 묻지 않으면은 그게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점이라는 것은 질문에 대한 답이거든요. 왜 이 카드를 꺼내면서 그 여자가 그런 질문을 하냐 이거예요. 그게 점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질문을 안 하는데 저 앞으로 생길 남자가 바람을 핍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정방향 있을 때 정방향 역방이 있다 그랬어요. 정방향일 때 이사, 이동, 변화, 이동수를 말한다. 직업에 대해서 만약에 물었다. 그럼 이 카드가 나왔다면 이동하는 직업에 어울리는 거예요. 영업직, 운전직, 외근직에 좋다. 또 이제 이동한다는 게 앞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앞으로 나간다. 희망적인 것이죠. 그래서 장애나 역경을 있어도 이겨낸다. 이런 뜻입니다. 물론 이제 속의 욕망을 과 갈등을 이겨낸다 이런 뜻도 있죠. 멋쟁이, 아까 멋지게 생겼잖아요, 그죠? 멋쟁이입니다. 돌진, 승리, 삼각관계 이런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역방향은 뭐예요? 반대 의미가 재분이라 했죠. 이동하지 못한다, 이동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동할 수 없는 상황은 뭐예요? 어려운 상황이죠. 역방향으로 나왔는데 제 고깃집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어떤 메뉴를 개발하시든지 업종의 변경을 하시든지 이걸 하셔야 됩니다. 근데 조언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역방향은 뭐라 그랬어요? 부정적인 뜻이 있다 그랬죠? 도망, 패배, 실패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다음 카드는 힘 카드입니다. 힘. 포인트와 인물을 보라 했죠? 포인트가 뭐예요? 사자를 갖다 잘 어루만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인물은 뭐예요? 어떤 여자가 있는 것입니다. 여자. 또 뭐가 나와요? 사자가 나옵니다. 사자. 근데 이 사자라는 것이 꼭 이렇게 뭐 동물만 조련시키다 그런 뜻이 아니라, 맞아요. 이게 서울대공원에 동물 조련사 나와서 이거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동물 조련이라는 진짜 직업과도 연관이 된다 하는 것도 알 수 있는데요. 이 사자는 단순히 동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욕망, 성욕, 어려움, 경쟁자, 또는 뭐 남자에 대해서 묻는다면 남자, 여자, 어떤 이런 질문이 이 사자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뭐예요? 그걸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잘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카드가 나왔을 때 이 주인공은 뭐다? 어려움이나 병이나 경쟁자나 어떠한 상황을 잘 다루는 사람이다. 극복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지만 여기 포인트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어려움은 있다. 어려움은 있지만 잘 다룬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상징 카드는 뭐 또 무한의 뜻은 뭐다, 흰옷은 뭐다, 여기 뭐 월계수 가는 뭐다, 요 산은 뭐다 이렇게 하는데요. 저는 그 상징파라 다른 입장을 취하는데 그런 거 알 필요가 없고요. 알아서 쓸 데가 없어요. 아, 그럼 이 산 뭐 어떻게 할 건데? 여기 무한궤도표 어떻게 할 건데? 그잖아요. 그런 어떤 상징을 외워서 그 중에 하나를 쓴다 이거보다는 질문자의 카드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키워드 딱 갖고 있고 이 뜻은 이거니까 저 사람이 이걸 끄면 이렇게 말을 해준다. 그렇게 하면 맞지가 않습니다. 정말 아까 뭐라 했어요? 어려움을 극복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현실, 어려움, 문제, 실패, 힘든 일, 요걸 이제 사자에 대입하는 거예요. 질문을. 그걸 잘 극복한다. 그래서 선생님 제가 지금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예, 그거 잘 해결됩니다. 저 지금 취업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취업이 됩니다. 왜? 어려움이 극복이 되니까. 저 남자친구랑 싸웠는데 어떻게 될까요? 예, 그 싸움이 잘 조절이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화해가 됩니다. 선생님, 저희 아버지가 병이 드는데 어떻게 될까요? 그 사자가 병도 되거든요. 병이 잘 다루어진다. 즉 극복이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영적인 장애일 수도 있거든요. 사자가. 그건 뭐예요? 그거 잘 다루는 거잖아요. 빙의가 어떻게 될까요? 예, 잘 치유가 됩니다. 장사는 어떨까요? 손님도 되거든요. 예, 손님을 잘 다루는 거란 말이에요. 장사가 잘 됩니다. 애정? 오케이, 잘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를 너무 잘 다루다 보니까 우습게 한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옆방이니까 뭐예요? 사자를 잘 다루지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잘 다루지 못하니까 뭐예요? 통제를 못한다. 그러니까 앞에 답이랑 다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연애 문제, 경제 문제, 무슨 질병 문제 다 못 다루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꽝 되는 거죠. 다 꽝 되고 잘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사업이 안 된다. 연애도 안 된다. 질병은 치유가 안 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없었는데 문제를 일으킨다. 이런 뜻이 있는 거죠. 그리고 영적인 힘과 인내력이 부족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다음에 이제 은둔자 카드가 나왔습니다. 은둔자 카드인데요. 이 카드는 산이죠. 산 속에 딱 있는 겁니다. 느낌이 어때요? 지혜가 있을 것 같죠? 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 지식도 많아 보이죠? 그러니까 훌륭한 스승이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제 어떤 과목을 배우기 전에 제가 요 학원을 가도 되겠습니까? 또 이분한테 사주를 배워도 되겠습니까? 학원을 딱 끊었을 때 이렇게 나오면 되게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돈을 안 받기는 사람 같죠. 그죠? 그러니까 수강료를 적게 내고 그분의 지혜가 많은 거니까 많이 배울 수 있다. 그러니까 선생님으로서는 좋은 사람입니다. 근데 애정 문제를 물어볼 때 신랑으로서는 빵이죠. 왜냐? 돈이 없잖아요. 이 도사는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는 있는데 현실적인 돈은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딱 왔다. 사업도 꽝이죠. 도사가 무슨 사업을 해요. 그렇잖아요. 저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세속적인 질문에는 다 꽝이죠. 그러니까 저번에 배운 그 수녀에 대한 고위 여사제, 그거랑 좀 비슷한 뉘앙스, 비슷한 이미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나 멘토, 스승으로서는 좋은데 돈이나 금전관계로서는 별로다, 안 좋다. 그렇게 질문에 답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다. 선생님이나 조언자, 선배는 된다. 고독합니다. 연애가 잘 안 된다. 그렇잖아요. 도사 이미지가 딱 수용기로 이렇게 하는 거지. 여자 두 명 옆에 딱 낀 도사는 별로 없잖아요. 자, 그 다음에 진리와 지혜를 추구한다. 명상이 좋다. 그러니까 좋은 카드에 딱 나왔다. 그러면 좀 한가로이 명상 좀 해보세요. 이렇게 말을 해줄 수 있습니다. 선생님으로서는 딱 좋아요. 좋습니다. 그런데 연애 대상자나 어떤 돈에 대한 질문에 나왔을 때 이 카드가 딱 나오면 사업할 사람은 아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 미장원 할게요. 이 카드가 딱 나왔다면 직원으로 있는 걸 생각해 보세요. 사업을 벌릴 사람은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해줄 수 있죠. 옆방향은 뭐예요? 어떤 세속적이 되는 거죠. 이럴 때 이제 돈과 여자에 대해서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 대신에 아까 장점, 지혜는 없습니다. 물질만 추구하죠. 그러니까 돈만 추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 사주 선생이 어땠다. 근데 여기 딱 나왔다.
돈은 많이 받는데 실력은 없다.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세속적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연애를 잘하죠. 저 애인 생길까요? 딱 역하자 나왔다. 예, 애인 생깁니다. 세속적인 거는 잘 됩니다. 하고 대답을 해줄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키워드들은 이제 저의 어떤 그 예화예요. 그리고 요거를 참조해서 선생님 이렇게 자기 키워드를 만들면 되거든요. 그게 이제 자기 타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음 카드는 이제 운명의 수레바퀴예요. 운명의 수레바퀴인데 요렇게 철자 이렇게 똑바로 된 게 정카드입니다. 그러니까 정카드 의미는 어땠어요? 수레바퀴가 잘 굴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잘 굴러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포인트를 잡으라 그랬잖아. 포인트를 잘 굴러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문에 대해서 다 좋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돼요. 저 연애는 어떻습니까? 연애운이 잘 굴러가는 거죠. 돈은 어떻습니까? 돈에 대해서 잘 굴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연애와 돈이 잘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방향은 행운이다, 타임이다, 찬스다. 근데 아까 수레바퀴잖아요. 수레바퀴는 굴러가는 거잖아요. 그죠? 굴러가니까 뭐예요? 변화할 때다. 흐름이 좋다 라고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물상적으로, 물상이란 뭐냐면 이제 대입을 하는 거예요. 대입을 한다는 게 뭐냐? 요 모양에 대입을 하는 거죠. 모양이 뭐예요? 수레바퀴처럼 생겼잖아요. 근데 요즘 수레바퀴 안 쓰잖아요. 자동차 바퀴 같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자동차 바퀴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기술을 잘하는 거예요. 요런 수레바퀴, 자동차 바퀴 만드는 직업에는 최고다. 운전직의 최고다. 굴러가는 직업의 최고다. 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자동차 관련 사업, 유통업, 카센터가 맞는 거예요. 카센터. 그런 거 맞는 겁니다. 또 자동차 액세서리 사업 판매자, 그런 것도 아주 잘 되는 것이죠. 영업직도 잘 되죠. 차 타고 돌아다니는 거니까. 자, 시기가 좋다. 변화의 시점이다. 왜냐하면 운명의 수레바퀴가 좋게 굴러가니까. 시험에는 합격하죠. 역방향은 뭐예요? 다 안 되는 거예요. 거꾸로 흘러가는 거거든요. 운이 안 좋을 때다. 시기가 안 좋다. 그러니까 뭐예요? 시험에 합격할까요? 떨어집니다. 저번에 이제 공무원이 오셨는데 저 진급할까 할 때 욕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진급 안 돼요. 그랬죠. 그랬더니 그분이 인상을 확 쓰더라고요. 그래서 뭐라 말을 해주려고 했더니 예, 그냥 가시더라고요. 뭐라 조언을 못 해줬는데 꼭 이렇게 점을 볼 때 원하는 답이 안 나올 때 사실은 더 할 말이 많은 거예요. 그럼 뭐예요? 아니 2주 후에 결과 갖고 나오는 거는 이미 그 사람이 1년 동안 2년 동안 한 거에 대한 결과지 열흘 동안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는 조언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듣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했죠. 아유 저런 성격이니까 떨어지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역방향이니까 뭐예요? 안 좋은 때입니다. 그러니까 변화 변동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변화를 하면 안 좋은 쪽으로 하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확장을 하면 될까요? 분점을 내면 될까요? 또는 어떤 걸 새로 시작하면 될까요? 하고 물어본다면 하지 마세요. 이게 정답입니다. 실패의 뜻이 있으니까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좋은 카드를 해줄 때는 관리를 잘 하세요. 이렇게 말해야죠. 그러니까 운명의 수레바퀴가 역방향이니까 운이 안 좋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러 가는데 저 이번에 소개팅 들어온 때 나갈까요? 해서 딱 나오면 인연이 아니니까 가지 마세요 하는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의 카드는 이제 법과 연관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 나오면 이제 소송과 연관이 많이 되는데요. 연애할 때도 많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 저울 있죠? 저울질하는 거잖아요. 저울질하는 거는 상대방이 있을 때 할까요? 없을 때 할까요? 있을 때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경쟁자가 있다. 그러니까 연애에서는 경쟁자가 있다. 이런 뜻이 돼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저울질을 한다. 어떤 분이 딱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저 결혼할까요? 그래서 딱 카드가 나왔는데 지금 저울질 중인데요. 뭐.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면. 여기 정의니까 이제 어떤 심판, 칼을 들고 심판을 합니다. 심판 또는 관제구설, 재판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직업은 뭐가 줄까요? 법조인이죠 뭐. 근데 법이 공인중개사, 세무사, 회계사 이런 다 법 쓰는 겁니다. 또 경매하는 거
그런 것도 괜찮다. 또 어떤 사람이 법이 되게 좋게 나왔는데 학벌이 너무 없어. 어떻게 했어요? 뭐 부동산이나 공인중개사나 또는 그 보험도 법을 쓰는 겁니다. 그런 쪽으로 이제 단기간에 공부할 수 있는 걸 유도를 해주면 되죠. 아니 그 사람이 학벌이 너무 안 되고 공부하기 싫어하는데 좀 나이도 있는데 사법시험 도전하세요. 그러면 좀 힘들죠. 법과 관계된 거, 그 다음에 정기, 공평, 저울이 공평하다는 뜻도 됩니다. 저울질이라는 뜻도 되지만 그런 게 되죠. 근데 여기 연애는 잘 안 된다. 요건 왜 나왔냐면은 법적인 사람, 이성적인 사람이라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감성적이 아니고 이성적이니까 너무 따지죠. 그러니까 연애는 잘 못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게 생겼잖아요. 보세요. 깐깐하게 생겼잖아요. 연애 잘할 것 같지는 않죠. 그 다음에 공무원 쪽으로 잘 어울립니다. 깐깐하게 따지고 법을 적용하고 하는 공무원이나 직장인, 사업은 불리합니다. 그러니까 사업 카드는 아니에요. 그래서 취직은 좋지만 공무원도 좋고 취직도 좋고 대기업도 잘 될 수 있지만 저 자영업 할래요 하면은 아닙니다. 그냥 직장 다니세요 하는 게 좋습니다. 저 이번에 소개받는 우리 오빠 어떤 사람인가요? 소개받는 남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그러면 예, 전문직입니다. 직장이 좋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줄 수 있습니다. 역방향이니까 법을 잘못 쓰는 거죠. 사기, 범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관제구설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정직하지 않죠. 그 다음에 좋은 카드로는 비교하지 마라, 저울질하지 마라. 그러니까 공평한 거에 반대니까 불공평, 불평등입니다. 이런 걸로 해서 또 손해도 본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카드는 이제 거꾸로 매달린 사람입니다. 거꾸로 매달린 사람은 상황은 어떤 것 같아요? 그렇죠. 답답해 보입니다. 상황을 답답하다는 뜻이 있는데 얼굴을 보세요. 빛이 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답답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시련이 있고 답답한데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미래는 되게 희망차다. 단지 현재가 답답하다 이런 뜻이에요. 현재가 답답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미래는 되게 좋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 사업은 어떻습니까? 제가 그 가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이제 말해줄 수 있죠. 뭐냐면 지금은 조금 답답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좋아집니다. 왜? 지혜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의미가 있죠. 연애를 물어봤다. 지금은 오빠랑 잘 안 맞고 하는데 그 오빠랑 앞으로는 잘 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왜? 그 사람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다. 지금 당장은 어렵다는 거예요. 상황이 묶여 있는 것 같은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람은 뭐예요? 극복할 수 있는 시련과 고통이라는 거죠. 극복할 수 있다는 시련. 그리고 세상을 거꾸로 창의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답답하다. 그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질문하는 모든 게 답답한 거예요. 돈에 대해서 물어보면 돈이 답답하고 연애를 물어보면 연애가 답답한 거. 현재는 답답한 겁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좋아진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반대는 뭐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잘 풀린다는 뜻이 돼요. 잘 풀린다. 상황이 좋아진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시로는 뭐예요? 그렇죠. 역카드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동영상이나 강의를 봤으면 알겠지만 나쁜 의미가 더 나쁘게 된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더 큰 시련이 온다. 노력이 헛되이 된다. 이런 뜻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한 장을 더 뽑거나 동양 타로를 쓰거나 또 앞으로 개발될 우리 뭐 타로 그 태화 타로 우리 한국 타로를 쓰거나 해서 옆에 하나 더 뽑아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게 안 된다. 그러면은 자기 직감을 믿으시면 됩니다. 점이라는 것은 우연이거든요. 그때 그런 느낌이 들면 그게 답이에요. 그게 점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죽음 카드가 나왔는데요. 죽음이가 뭐예요? 안 좋게 생각하잖아요. 그것도 맞거든요. 그게 뭐냐면 어떤 끝난다는 뜻이 있어요. 끝난다. 그리고 죽음 카드가 있으니까 넌 죽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꼭 이렇게 죽는다는 뜻이 아니라
보시면 여기 태양이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끝나고 다시 시작한다. 새롭게 시작한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연애를 한다면 연애가 끝나고 새로 시작한다. 그런 뜻은 되죠. 사업이 뭘 한다면 사업을 새로 시작한다. 이런 뜻이 돼요. 그러니까 카드 자체에 끝이라는 뜻도 있고 시작한다. 이런 뜻도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희망에 초점이 돼서 내가 카드 느낌이 왔다. 그러면 새롭게 시작됩니다. 새로운 인연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어떤 죽음에 많이 느낌이 왔다. 그러면 끝납니다. 연애는요, 쫑나죠? 사업은요, 망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자기 느낌과 직감을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죽음, 끝남, 이별, 불행, 맞아요. 이런 뜻이 있는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죽는 상황이니까 어려운 시기죠. 하지만 희망이 없는 건 아니에요. 희망이 있는 상황이에요. 희망이 있는 상황입니다. 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아, 왜 그런다 그랬어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태양이 떠오르고 있잖아요. 이제 새로운 희망이, 근데 저 멀리서 온다. 저 멀리서 조금씩 떠오르고 있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 자체는 좋은 상황은 아니죠. 이별할 수 있다, 이혼할 수 있다, 맞습니다. 퇴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은퇴할 수 있다, 이런 거 맞는 말입니다. 역방향이니까 이게 참 좋은데요. 어떤 의미로는 시작이고 죽음과 고통이 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영감과 직감을 믿거나 또는 한 장을 더 뽑아보라 그랬죠. 한 장 더 뽑아보세요 하고 뽑으면 돼요. 그 카드를 갖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동양 타로나 한국 타로는 태화 타로를 같이 이용을 해서 한 장을 뽑는 게 좋고, 그런 게 없다. 그럼 뭐 이렇게 서양 타로, 유니버스 웨이트 타로 한 장 더 뽑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카드는 부정적이게 더 나빠진다는 뜻도 있고, 근데 반대 의미로서 좋아진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 회복된다, 관계가 개선된다, 사랑이 회복된다 이런 뜻도 있죠. 여기 뭐라 그랬어요? 한 장을 더 뽑아봐야지 더 확실할 수 있다. 이런 거 뽑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역카드 해석이 복잡하니까 어떤 아파드는 역카드를 아예 무시하는 데가 있어요. 역카드를 없고 정카드만 쓴다. 하지만 그건 좋은 태도가 아니고요. 아니 남자 있으면 여자 있고 낮에 있으면 밤이 있고 모든 게 음량인데 이 카드도 정카드가 있으면 역카드가 있는 거죠. 역카드는 실제로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절대 카드가 나왔습니다. 절대 카드. 그러니까 이 메이저 카드가 22장입니다. 22장을 배우고 나서는 점을 치는 실습을 하면서 같이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점을 치는 실습을 하면서 같이 공부를 하겠는데요. 자, 좀만 따라오세요. 거의 끝납니다. 절제 카드가 나왔습니다. 절제. 뭐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렇게 핵심 포인트는 뭐예요? 이렇게 물을 따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소통. 절대라는 단어가 나오지만 소통, 통한다는 의미가 강해요. 왜냐하면 포인트와 인물을 보라 그랬잖아요. 포인트가 뭐냐면은 물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물이 이렇게 교류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카드는 소통과 교류를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통과 교류를 갖고 해석을 하면 돼요. 뭐 이걸 갖고 꽃을 의미는 뭐다, 물을 발을 한쪽만 넣기 때문에 뭐 잠재의식에 담은 거다, 현실의식에 있다 이렇게 하는데요. 예, 그런 거 안다고 해서 점을 다 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상징파 사람들이 하는 건데 저희들은 이제 직감 타로라 해서 그런 거를 따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더 정확합니다. 실전에서는 금방금방 써먹을 수 있어요. 저한테 이제 배우는 사람들이 다른 데 거쳐본들이 많은데 뭐 상징 외우고 키워드 외우고 외우다 해서 다 배운 다음에 말이 안 터지는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금방금방 말 터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뭐라 했어요? 교류가 잘 된다는 걸 했죠? 중재가 잘 된다. 소통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류와 소통, 그러니까 동과 교류가 잘 된다고 생각하면 사업이 잘 된다. 상대방과 교류가 잘 된다면 연애가 잘 된다. 이상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교류가 또 원하는 목표도 될 수 있잖아요. 취업이 될까요? 취업됩니다. 공무원 될까요? 될 수 있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드리면 되겠습니다. 역할은 뭐예요? 소통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싸우고 다툰다, 조절이 안 된다, 잘 안 된다 이런 거죠. 통제가 안 된다. 그러니까 질문하는 뭐 돈이나 연애가 다 안 되는 쪽으로
대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